1번지 똑똑 이경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천하람 위원장. 네.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 없이 대선 치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이게 뭐 저도 사실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김종인 위원장에게 맡겨둘 것은 아니고 이준석 대표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좀 통화도 하시고 뭐 만나서 얘기도 좀 들어보고 하는 거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직접 연락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다른 의원들이나 이렇게 선대위 관계자들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 또 관계자들과 얘기를 주고받고 있다고는 저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내용이 정리되면 또 직접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준석 대표 없이 선거를 치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자기가 선대위에 복귀를 하는 것은 뭐 지금으로서는 안 할 생각이지만 당대표로서 또 선거에서 후보가 요청하는 일은 하겠다라고 지금 조금 예전과는 다른 입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뭐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성은 없어 보여요, 윤석열 후보가.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주변에 계신 분들이 경선 승리의 경험에 아직 좀 취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선 때 이준석 대표, 뭐 김종인 위원장 없었어도 우리 잘하지 않았느냐, 경선 때처럼 또 우리 뭐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경선 때는 저희가 당원들의 어떤 조직된 그 조직표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지만 대선 본선은 특히 코로나19 시대에는 지금 공중전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에서 가장 공중전을 그래도 잘한다고 정평이 난 게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 대표니까 그 조금 그런 아주 좋은 자원이 있는데 좀 더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이준석 대표 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니까 돌아갈 마음이 좀 있어 보여요. 네. 누그러졌는데 이제 명분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 말도 있잖아요. 명분이 없다 아이가. 명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원래 오늘 초선 의원들하고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취소가 됐다면서요. 네. 사실 초선 의원들하고 토론하는 것도 명분의 일환이 아니었나 싶은데 왜 그걸 못하게 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김기현 원내대표가 일단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신 걸로 전해져 있는데, 저는 이것도 너무 우리가 몸을 사리는 대응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토론 과정에서 좀 격한 얘기들이 나와서 그게 기사화가 될 것을 우려한 원내대표로서는 안정적인 선택을 한 건데, 저는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당내에 있는 많은 의원들도 저한테도 물어봅니다. 이준석 대표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왜냐하면 전통적인 우리 정치권의 문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사실 이준석 대표 얘기를 쭉 들어보면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당내에서 조금 더 소통이 돼야지 저도 돌아갈 수 있는 뭐 명분도 생기고 어떻게 돌아갈 건지에 대한 방법론도 생긴다고 보는데, 저도 토론 무산된 건 좀 아쉽고요. 근데 그와 별개로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좀 더 윤석 대표와 밀접하게 소통을 하겠다, 만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김기현 원내대표가 말린 모양인데, 오히려 토론회 하면서 초선 의원들이 왜 그러냐, 당신이 생각하는 게 옳다 하더라도 후보하고 의견이 다르면 후보 뜻을 따라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찌됐든 당신이 계속 그렇게 밖으로 돌아다니면 우리가 더 불리해지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모아진다면 이준석 대표가 그런 뜻을 받아들이고 복귀할 명분을 만들 수도 있는 건데. 네, 맞습니다. 이경 대변인은 이준석 대표 밖으로 계속 이렇게 도는 것 더 오래 갔으면 합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뭐 좋은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림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자리를 잡고 정책적으로 무슨 얘기가 나올 것인가, 그런 얘기 중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 간의 어떤 그 뭐 대립구도 같은 그런 느낌.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 그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이준석이 없어도 된다라는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지지율이 한 10% 정도까지 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이준석을 탓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그럴 거면, 이렇게 탓을 할 거면 데리고 오던가, 그러지도 않고요.
근데 어제 인터뷰를 보니까 이준석 그 대표가 내가 10% 지지율을 이렇게 움직일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냐.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속내에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면 본인들이 좀 나를 데리고 그래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문법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떤 것이 전통적인 문법이냐. 아니, 그 30대 후반의 당대표가 전통적인 당대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30대 후반의 그 당대표의 문법도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문법이 지금까지 봤을 때는 억지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것을 네거티브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우리가 무조건 실드 치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과 잘된 것을 구분을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솔직해지자 이런 문법이었는데 그 문법을 무시했던 점. 그리고 저는 어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관련된 것을 절대 언급하지 않았는데 어제 제가 김용남 그 이제 그러니까 그 특보 공보특보인가요? 이분하고 그 방송 패널로 토론을 하는데 먼저 꺼내시더라고요. 저희는 이거 알고 있으면서 제가 꺼내질 않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꺼냅니다. 그런데 본인의 그 자당의 당대표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전반적인 것들이 솔직히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그냥 돌아간다. 근데 그것이 왜 무질서하게 돌아갈 수가 있느냐. 그 중심에는 후보가요. 이준석 대표한테 한 번도 연락도 안 하고 적극성도 보이지 않고 대표한테 뭐라고 하는 부분 그 전에 공보당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무질서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근데 이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좋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또 저희 당에 여러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도 뭐 공감되는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저는 우리 당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 하극상을 해서는 안 된다, 뭐 내부 총질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근데 그런 분들은 왜 이준석 대표에게는 하극상을 하고 내부 총질을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당 대표거든요. 그리고 김용남 전 의원뿐만 아니라 실제 지금 당협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뭐 장진영 뭐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김영환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가로세로 연구소의 주장을 뭐 확대 재생산하거나 뭔가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는 근거로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당협위원장으로서 당 대표를 공격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무조건적인 충성을 이제 일각에선 요구하면서 왜 이준석 대표에게는 그런지 저로서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곳 자체가 어떤 현실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갖다가 쓸 수 있는 제대로 된 출처가 아닙니다. 예전에 뭐 이준석 대표가 뭐 화교라느니 뭐 이거 외에도 뭐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는 채널이에요. 그냥 헛소리해서 돈 벌려고 하는 채널인데 이런 것들을 그래도 나름대로 공당에서 공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갖다 쓰는 것 저는 그 자체도 굉장히 크게 잘못이라고 봅니다. 아니 갑자기 유튜브 채널 말씀 주셔가지고 국민의힘은 지금 이번 선거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한 것을 그대로 두고 국회의원 66명이 소통관에서 또 성명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즉슨 이재명 아들이 삼수를 했고 수시 특별 전형으로 들어갔는데 뭔가 특혜를 본 것처럼 들어갔다. 근데 팩트는 재수 물론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재수를 했고 수시 일반 전형입니다. 기본적인 팩트도 확인 안 하고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본인들이 팩트가 틀리니까 그러면 관련 자료 내놔라, 공개해라. 지금 이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참 요즘에 돌아가는 판이 이상하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요즘 정말 극단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휴가를 가셔도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공격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내부 사정이 좀 녹록치 않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뭐 저희가 이 자리가 뭐 이재명 후보를 제가 매섭게 공격하자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사실 이재명 후보 아들 뭐 도박이라든지 뭐 성매매 의혹 논란 뭐 그다음에 뭐 김문기 씨 논란이라든지 또 송영길 대표가 뭐 검사 사칭이 뭐 공익적으로 한 거다 뭐 사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공격할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여론의 유효타를 사실 많이 못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뭐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검사 사칭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 그때 그 이제 PD였죠.
그러니까 그 특혜 분야, 성남의 특혜 분양 관련돼서 PD가 검사 사칭하면서 취재를 했던 부분인 거고 네. 이재명 후보가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PD의 편을 들어줬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어찌됐든 간에 본인의 사익의 이익을 아니요, 저는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입장이 전혀 다르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검사 사칭과는 저도 내용을 잘 아는데요. 그 검사 사칭 발언보다도 송영길 대표가 음주운전 관련해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뭐 이렇게 제보를 급히 받고 가다가 음주운전했다 뭐 이렇게 얘기한 부분은 사실 실언인 것 같아요. 음주운전은 후보도 그렇고요. 지금 제가 확인한 것만 모니터링하면서 확인한 것만 캠프 때부터요. 10회가 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말 음주운전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잘못한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을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보는데. 이재명 후보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뭐하러 저 송영길 대표가 그렇죠. 그 부분을 그런데 쓸데없이 얘기를 해서 또 다시 논란을 키우냐고요.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는 검사 사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다. 그리고 뭐 그 공무집행방해도 하나 있었잖아요. 그때도 뭐 성남 시립의료원 그거 47초 만에 그때 당시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그거를 폐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왜 폐기시키냐 하고 이렇게 거기서 항의를 하다가 공무집행 방해가 있었던 부분인데,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뭐 전과 사범이다 무조건 몰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 들으면 이준석 대표가 되게 억울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송영길 대표님은 실제 팀킬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는 뭐 이렇게 후보한테 굉장히 안 좋은 뭐 발언을 하거나 사실 이런 실수가 거의 없어요. 워낙 이제 언론에서 많이 단련이 크게 돼서. 보면 그것도 팀킬이죠, 뭐. 그것도 맞습니다만. 예. 근데 이제 뭐 검사 사칭이 저 디테일하게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거는 판결문이 있고 그 PD가 검사 사칭하는 거 그냥 놔둔 게 아니고요. 어떤 검사 이름을 팔면 좋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또 그 방송 같이 모니터링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마치 자기가 제보자인 척하면서 가서 막 허위 인터뷰하고 그 앞에 잘라서 내보내고 그 다음에 방송 내용 테이프 받아가지고 자기가 기자회견하고 같이 그렇게 한 통속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고 저도 이거를 디테일하게 하려는 것은 아닌데 이경 대변인 말씀도 이해는 되지만 이게 검사 사칭을 같이 이렇게 공범으로 했기 때문에 기소가 된 겁니다. 개인의 사익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말씀만 짧게 공익을 드릴게요. 추구한다고 해서 모두가 검사 사칭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요. 그런데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때 당시에 특혜 분양을 받으려고 했었어요. 그 특혜 분양 그러니까 한마디로 특혜 분양이 많이 있다면은 목적이 수단을 거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그렇죠. 손해를 보는 것인데 근데 본인이 마치 내가 검사이다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많이들 주장하세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친다고 정당화되지는 않지요. 네, 옳으신 말씀이세요. 예. 아까 그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되는 거 민주당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뭐 전술적으로 보면 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또 대선의 정치 문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보면 송영길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가 좀 케미가 맞았잖아요. 둘이 토론도 하고. 지금 윤석열 대표 저렇게 토론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준석 대표하고 송영길 대표라도 토론을 자주 해서 정책 대결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좀 나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나저나 천하람 위원장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네. 윤석열 후보가 토론 그것 뭐 싸움만 하는 거 토론해서 뭐하타냐. 국민의힘 경선 때 16번이나 토론했는데 누가 봤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발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토론 16번 했는데 나 토론 자신 있다. 뭐 그렇게 나를 약체라고 생각하다가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도 그때 혼쭐이 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고 어제 또 사실 이준석 대표도 좋은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오케이 좋다. 그럼 대장동으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저는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말 바꾸기 뭐 공약과 관련해서든지 개인사와 관련해서든지 뭐 말 바꾸는 사람이랑 어떻게 토론하냐 토론하고 나서 뭐 또 말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을 토론에서 지적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뭐 아무튼 뭐 저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제 입장에서도 당대표 간 토론이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정책본부장 간 토론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네거티브 말고 정책이 좀 더 주목받도록 가는 거는 당연히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토론이 싸움으로 막 흘러갈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면서 그런 모습을 유권자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오히려 정책 얘기 안 하고 뭐 이런저런 뭐 인신공격성 발언하는 그 후보들은 유권자들이 다 판단하지 않나요? 이겸 대변인?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토론하자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 토론하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토론에 자신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또 아니에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토론에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민들께서는 내 삶, 그래 너희들의 싸움 너희들끼리 해. 그렇지만 내 삶은 앞으로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럼 공약을 딸랑 그냥 공약문에 발표하지 말고 아니면 나와서 읽고 하지 말고 이게 현실 가능성, 현실에 적용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문제점은 없는가. 그리고 그 토론을 보면서 내 미래가 예측할 수 있도록 그런 토론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토론을 왜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요 어제 대장동 토론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참 마음이 아팠어요. 대장동이요 특검하자 서로 이거는 정쟁입니다. 저는 특검하자 양쪽에서 특검하자고 하니까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전 국민 온 국민께서 대장동 특검, 대장동 토론을 지금 원하시고 계시는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는 계속 정쟁거리 그냥 시끄러운 소리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토론이 현실에 적용했을 때 그 현실성,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토론했으면 좋겠다. 일례로 제가 짧게 하나만 일례로 우리 그 주식 유튜버에서 있었잖아요. 네. 제가 똑같은 질문이 공매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님이 훨씬 더 4-5배 정도 시간을 훨씬 더 길게 얘기했는데 공매도의 개념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시간은 훨씬 더 줄었죠. 근데 공매도의 개념은 아예 설명하지 않고 공매도에 대해서 이것은 필요하다. 근데 지금 공매도를 없애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없애자라고 하는지, 왜 필요한 것인지, 이것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뭐를 바꿔야 되는지 이걸 아주 간결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런 토론을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와 정책 토론 관련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정치 문화가 성숙이 돼서 그분이 내놓는 정책에 대해서만 토론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대장동 토론을 해야 된다, 내지는 그분의 개인사, 도덕성에 대해서도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분을 최소한 믿을 수 있어야 그분이 내놓는 정책도 믿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정치가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가 확보된 다음에 정책 토론이 의미가 있다라는 점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지 뭐 꼭 개인사에 대해서 내지는 네거티브에 대해서만 하자라는 건 아닙니다. 잠깐 쉬었다 갈까요? 네. 아니 정직 2개월. 네, 백운계 시사 1번지 똑똑 이경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경 대변인, 윤석열 후보 토론 무용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 여러 가지 뭐 방법론 이런 문제보다도 윤석열 후보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좀 한번 좀 따져봐야 될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공보단장이 이렇게 충돌했을 때 하극상 아닙니까? 선대위원장 말에 대해서 공보단장이 내가 왜 당신 말을 듣느냐, 이 부분을 이것도 민주주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나 코로나 이 시대에 후보의 자질과 정책을 검증하는데 TV 토론보다 더 유용한 장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하지 않아요? 그런데 토론이 필요 없다. 과연 윤석열 후보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 저는 그 부분이 매우 궁금해요. 윤석열 후보는 솔직히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이 부분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냥 그 하극상도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했고, 또 자주 얘기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자유에 대해서도 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냥 극빈이라든지 배움이 부족하면은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필요성도 모른다. 그래서 이분은 이것이 그냥 말실수인 건지 아니면 몸에 완전히 배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 것인지,
그리고 우리 또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조금 이상한 망언을 한 바가 있고요. 뭐 물 건너왔다, 수입해 왔다 이런 소리를 한 바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 주신 바처럼 지금 현재 그러면은 후보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느냐?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런데 그때 그랬어요. 정책 발표 충분히 다른 방향으로도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페이퍼 들고 나와서 그거 보고 읽는 거였습니다. 이것으로는 전달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도 토론 뭐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뭐 방금 이제 이경 대변인께서 뭐 A4 용지 들고 나와서 막 읽는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제 그 똑같은 유튜브에 출연했을 때도 뭐 같은 비슷한 질문을 받아서 저는 그거 보면서 굳이 윤석열 후보의 얘기를 좀 좋게 선회하자면. 서로가 토론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같은 질문을 던지고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포맷도 뭐 나쁘지는 않다. 그것도 하나의 검증이라고 생각했고, 최근에 방송기자 토론회였나요? 뭐 거기에서도 나와서 당연히 여러 질문에 대해서 즉석에서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무조건 검증을 다 피하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논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상대방도 잘못했다 이런 논리 좋아하지 않는데, 이재명 후보께서도 사실 경기지사 때는 그때는 당내에서 전해철 뭐 이런 분들이 막 토론하자 했는데 그때는 앞서가던 후보시기 때문에 또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전례를 보더라도 토론 대선 후보 토론이라는 게 그 선관위 토론 외에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론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 변경을 하고 그러면 되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정권 교체 뭐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것은 미래를 맡기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사실 이제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초점이 있어서 그렇지 저희가 이런저런 내놓는 공약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양쪽의 네거티브 검증이나 이런 거에 좀 가려져서 그렇지 저희가 뭐 공약 발표를 게을리하고 있는 건 전혀 근데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는 후보니까 토론회를 뭐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 그렇지 않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금은 앞서가는 후보가 아니죠.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윤석열 후보 이제 지금 대구 경북 지역 방문한다고 하죠. 천하람 위원장. 네. 어때요? 지금 이제 그 순천에서 활동하고 계시지만 원래 고향은 그쪽이시잖아요. 네, 저희 부모님도 아직 경북에 살고 계시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복권에 대해서 TK 지역의 평가 민심은 어떤 것 같습니까? 실제 뭐 여론조사를 놓고 봐도 그렇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이 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려나신 거에 대해서 환영하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런데 TK 민심을 잘 봐야 되는 부분이 그렇다라고 해서 TK에 계시는 과반수가 넘는 분들이 예를 들면 탄핵이 부당했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연민과 역사적인 평가 내지는 법률적 평가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TK 지역을 이제 꼭 방문할 텐데 거기서 본인의 과거를 어떻게 보면 뒤엎는 그런 발언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거는 이미 법적인 정치적인 평가가 끝난 사건이니까요. 예. 이경 대변인, 이재명 후보는 경북 안동이 고향이죠. 이번에는 TK 지역에 좀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뭐 특별히 TK 지역에만 기대를 갖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좀 호남 쪽이 좀 더 호소를 많이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제 말은 이번에는 다른 대선 때와는 달리 민주당 후보가 TK 지역에서 좀 더 지지가 올라갈까 하는 기대, 그걸 여쭤봤는데.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아닌데 뭐 아무래도 고향이 그쪽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는 비공식적으로 나옵니다. 예, 이경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